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찰학 강사 서진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될 수 있어서 저 또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은 공무원 수험 채널 영철공방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는데요. 여러분, 과거부터 여러분 제가 서준호 경찰학 네이버 카페에서 매월 한 번씩 서준호 경찰학 적중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설만 제공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해설 강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까웠는데요. 이번에 공무원 수험 채널 영철 공방과의 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해당 유튜브에서도 매월 한 번씩 서준호 경찰학 적중 모의고사 문제와 해설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또한 이렇게 해설 강의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서준호 경찰학 네이버 카페에도 여러분들 가입을 하셔서 좋은 수험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공무원 수험 채널 영철 공방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그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셔서도 경찰 관련 여러분들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공무원 수험 채널 영철 공방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영철 공방 유튜브에서는요, 여러분들 캠을 통한 여러분들 스터디 공부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캠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부 습관을 잡고 또한 여러분들의 공부 질적 향상을 여러분들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영상 해설 강의를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 조금 처음이라서 떨리기도 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 2025년 1월 서준호 경찰학 적중 모의고사 통해서 여러분들 경찰학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실전 감각을 계속 올려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매월 한 번씩 과거처럼 여러분들 문제 해설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또한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해설 강의도 여러분들 꾸준히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진호 경찰 공무원 수험 채널 영철 공방 이 콜라보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매달 한 번씩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5년 1월 서진호 경찰학 적중 모의고사를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 문제 해설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눌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당 모의고사는 2025년 1차 순경과 2차 순경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모의고사이고 또한 75기 경위공채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모의고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의고사가 중요한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실전에서 적용을 통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함정 지문을 출제할 수 있구나. 또한 40분의 시간 동안 내가 40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전 적용력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꼭 주의하실 사항은 뭐냐면 여러분 이 모의고사라는 건요. 기출을 기반으로 하는 함정 모의고사나 기출을 기반으로 하는 소위 말해서 약간 꼬아낸 문제가 좋은 것이지 그동안 우리 경찰학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지역적인 부분, 새로운 부분,
그리고 이상한 판례 지문들을 끌어와서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제가 단언컨대 좋은 모의고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모의고사가 너무 지엽적이다. 그리고 내가 처음 보는 판례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건요, 경찰학에 대한 공부의 범위를 너무 확장시키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경찰학 공부를 확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상대적으로 형사법, 헌법의 공부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또한 너무 경찰학에 대한 지역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게 되면 우리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A급, B급 영역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단축됩니다. 결론적으로 진짜 좋은 모의고사는 1번 기출 기반이어야 합니다. 2번 출제될 수 있는 중요 주제에서 출제되어야 한다. 3번 지역적이고 전혀 새로운 내용들이 무더기로 출제되는 모의고사는 결코 좋은 문제가 아니다 라고 단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서준호 경찰학 모의고사는 기출기반, 중요 주제의 출제, 그리고 지역적이고 새로운 내용들이 아닌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들 조금 꼬아내는 형태의 그런 모의고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경찰학 100점 맞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100점 맞기 어렵죠? 여러분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과목, 경찰학이죠. 여러분, 경찰학은 고득점 점수 확보를 위한 전략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초점은 방어적 점수를 획득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85점 이상입니다. 실제는 80점을 넘어도 순경시험 합격합니다. 85점을 넘어도 단부시험 합격합니다. 여러분, 100점 맞기 위해서 절대 범위를 확장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맞추어야 되고, 맞출 수 있는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게 우리 경찰학 모의고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매달 여러분들과 만나서 제공되어지는 서준호 경찰학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꼭 많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2025년 1월 서준호 경찰학 적중 모의고사 문제 1번부터 본격적으로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같이 따라오시면서 제가 지문을 읽으면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1번 문제를 보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물어보죠.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우리 경찰학 1번 문제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 바로 지금 있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구분하는 문제가 통상 1번에 출제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1번 문제부터 틀리면 안 되겠죠? 지문 1번입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역사적, 제도적으로 발전해온 개념이다. 자, 여러분,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뭐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란 역사적, 제도적으로 발전해온 개념으로서 실적법상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을 말하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이론적, 학문적인 면에서 정립된 개념이다. 여러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뭐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이론적, 학문적으로 발전해온 개념으로서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일반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죠. 이때 이론적, 학문적, 이건 뭐를 말하냐? 바로 여러분들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말하는 일반 통치권의 기초를 두죠. 따라서 여러분들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죠. 자, 다음 여러분들 2번 지문 봅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보통 경찰 기관이 수행하니까 경찰의 조직을 중심으로 파악해줘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작용 기준에서 판단하죠.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3번 역시 옳은 질문이죠. 여러분, 1번 지문, 2번 지문, 이거 제대로 해석 못해서 틀리면 여러분들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야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봅니다. 여러분 3번 지문을 보면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적 활동, 비권력적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여러분,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적 활동, 비권력적 활동을 모두 포함하죠. 그런데 실질적 의미의 경찰 활동은 권력적 작용은 포함하지만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하지 않죠. 따라서 여러분들 3번 지문은 X가 되겠죠. 4번 경직법상 불신 검문입니다. 자, 여러분, 불신 검문은 경찰상 즉시 강제의 성격을 가지죠. 즉시 강제입니다. 강제니까 권력적 작용이죠. 권력적 작용이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하죠. 또한 경직법이라는 실정법에서, 그래서 경직법 규정에서 경찰행정기관에 그 권한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실정법 기준이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4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죠. 그래서 1번 지문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 틀리지 맙시다. 우리 실제 시험에서 1번 문제부터 헷갈리고 1번 문제부터 긴가민가 틀리게 되면 그 다음 문제에도 여러분들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야기죠. 1번 문제 틀리면 여러분들 무릎 꿇고 손 들어야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번 문제 봅니다. 여러분 2번 문제는 대륙법계, 영미법계 경찰 개념을 물어보고 있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박스형 문제죠. 개수형 문제죠.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박스형, 개수형 여러분들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마인드 자체를 박스에 있는 지문들, 내가 공부한 거, 옳고 그름만 판단하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불안감 있게 풀지 마시고 안전적으로 푸셔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지문 볼까요? 자, 기억지문은 대륙법계를 물어보죠. 여러분, 대륙법계의 주축국가는 독일, 프랑스, 일본이고 이러한 대륙법계의 중심 학자는 바로 행정, 법학자 중심이죠. 자, 영미법계 경찰 개념의 중심 국가는 영미,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죠. 그리고 중심 학자들은 행정학자죠. 행정법학자가 아니라 행정학자. 따라서 경찰행정학자 중심이다. 기획은 옳은 지문이죠. 자, 다음 여러분들. 니은 봅니다. 니은 17세기 독일을 물어보죠. 여러분, 17세기는 경찰의 시대 구분에서 어떤 시대에 해당합니까? 경찰 국가 시대죠. 그래서 17세기 독일 경찰 국가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 경찰이 외교, 군사, 재정, 사업 등으로부터 분리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내무 행정만을 의미했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 결과 경찰권은 소극적인 치안 유지만 가능하였다. 여러분,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그 역사적 변천 과정이 경찰권 발동 범위의 국소화 과정이죠. 그러면 17세기 경찰 국가 시대에는 소극적인 치안 유지로 경찰권 발동 범위가 완전히 정착된 게 아니죠. 이때는 적극적 복지 증진을 위한 경찰권의 발동도 가능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문장은 맞는데 뒤에 후문이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니은은 X가 되겠습니다. 디귿봅니다. 1794년. 무슨 시대죠? 법치국가 시대죠. 법치국가 시대 대표적인 내용들 5가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겠죠? 1794년은 독일 일반난특법이죠. 여러분들 일반난특법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이 문장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절박한 위험을 제거한다. 1794 독일 프로이센 일반난특법 절박한 위험의 제거 이렇게 바로 연결시키시면 되고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법치국가 시대는요. 소극적 치안 유지, 소극적 위험 방지, 즉 치안 행정이 경찰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법치국가 시대가 치안 행정, 위험 방지, 소극적 치안 유지지만 법치국가 시대 첫 번째에 해당했던 1794년 독일 일반난특법은 과도기적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적극적인 복지경찰도 인정되고 있었다라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디귿 지문, 옳은 지문이죠. 자, 다음 여러분들 리을 봅니다. 1884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여러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위생사무를 포함시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위생사무 등을 제외했다고 했죠. 따라서 여러분들 리을 지문,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다. 자, 다음 여러분들 미음 볼까요? 여러분 미음은 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의 적법 절차의 원칙을 확립시킨 대표적인 판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멜러리 사건, 2번 맥 판결, 3번 에스코베도, 4번 미란다. 이때 물어보고 있는 건 멜러리 사건이죠. 여러분 멜러리 사건은 피의자를 체포 후에 법관에게 인치함이 없이 죽음 중에 얻은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했죠. 따라서 여러분들 미음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니은, 리을. 정답은 두 개가 되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도 우리 틀리지 맙시다.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볼까요? 3번은 경찰의 분류입니다. 이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국가경찰, 자치경찰은 우리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제법 높다고 보시면 되죠.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볼까요? 여러분들 1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류 기준이죠. 경찰 권한의 유지, 책임 소재가 국가에 있으면 국가경찰, 경찰 권한의 유지, 책임의 소재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자치경찰. 따라서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죠. 2번. 여러분, 국가경찰은 중앙집권적이죠. 중앙집권적이니까 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죠? 정치적 중립성에서 자유롭지가 않죠. 그래서 정부의 특정 정책에 어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따라서 2번 지문 역시 옳은 지문이 된다.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볼까요? 여러분 3번을 보면 자치경찰을 물어봅니다. 자치경찰.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죠. 따라서 경찰행정 추진이 용이합니다. 그런데 지방 세력의 목소리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지방 세력의 간섭으로 인한 정실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전부 다 옳은 지문이죠. 다음 4번 보면 국가경찰은 타 경찰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약합니까? 여러분 위에서 명령 내려오면 타 경찰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조하죠. 오히려 자치경찰은 자기 자치경찰 관할구역밖에 모르죠. 따라서 타 경찰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오히려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정답은 4번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번, 2번, 3번 문제 풀었죠. 이 문제까지가 경찰의 의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경찰의 의의와 관련된 문제가 통상 3문제 정도 나오죠. 여러분들 이 1번부터 3번까지 자신감 있게 풀어야 됩니다. 그 자신감이 이후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3번 문제 이런 문제 틀리면 여러분들 이번 설날에 용돈 하나도 받으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여러분 그러면 4번 봅니다. 자, 커피 한 잔만 마실게요. 여러분 통상 4번 문제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경찰의 임무나 경찰의 관할이 또는 경찰의 임무 관할을 동시에 물어보는 통합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4번은 경찰의 임무죠.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 이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 위험,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위험의 주제 내용들이 한 편의 파노라마처럼 기억이 떠오르셔야 합니다.
1. 외관적 위험을 물어보네. 여러분, 외관적 위험이 뭐죠?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했죠. 그런데 경찰이 개입을 하니까 실제로는 위험이 없었죠. 가장 중요한 건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경찰 개입은 적법합니다. 적법하니까 경찰관에게 민사책임, 형사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법한 직무집행일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 당연히 발생하지 않죠. 여러분, 적법한 경우에 의한 피해는 손해가 아니라 손실보상이죠. 손해배상은 위법한 경우죠. 따라서 1번은 여러분들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분 4번이 옳은 질문이네요. 다음 여러분들 2번 봅니다. 2번의 주제는 위험혐의입니다. 여러분 위험혐의가 뭐죠?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위험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즉 외관적 위험과 오상 위험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자, 이때 여러분들 위험 혐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접적 경찰권 발동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불가합니다. 왜?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위험한 것 같지 않기도 하고 불확실하죠. 그래서 원칙은 경찰권 발동 불가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불확실한 위험을 조사하는 것, 이 위험조사 차원의 예비적 조치는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질문은 직접적인 경찰권의 발동은 가능하다? 아니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번 질문 X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봅니다. 위험, 현실성에 따라 여러분 위험의 현실성은 구체적 위험, 추상적 위험. 자, 인식에 따라 외관, 위험이 오상 위험으로 분류되죠. 3번은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3번 X. 여러분 4번은 기출에도 나왔고요. 항상 제가 강조하죠. 위험과 손해의 의의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험이란 건 뭐죠?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 질서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고 손해는 뭐죠?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이죠.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입니다. 4번 질문 역시 위험과 손해의 의의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은 1번이죠. 여러분 이 문제도 틀리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5번 문제 볼까요? 5번 문제는 경찰 윤리와 관련된 일반론적 이론 내용이죠. 경찰의 부패와 일탈,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봅니다. 경찰관이 지역 주민과 어울려서 도박을 한다. 지역 주민이 경찰관에게 사건을 청탁한다. 지역의 주민들이 경찰을 부패시킨다. 전체 사회가 경찰을 부패시킨다. 뭡니까? 윌슨의 전체 사회 가설. 2번 볼까요?
정직하고 청렴했던 경찰이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부패를 학습하고 있죠. 이건 뭐죠, 여러분? 구조원인 가설, 리드오퍼, 로버, 바커에 대한 설명이죠. 이번 질문, 옳은 질문. 3번 볼까요? 같은 적은 액수의 호의 표시. 순찰 경찰관들이 선의로 제공하는 음료수 과일을 받는 것. 여러분, 이거 언제든지 흑색 부패로 발전할 수 있죠. 자, 여러분, 볼까요? 떡값 같은 적은 액수, 음료수 과일 받는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작은 오이죠. 작은 오이는 언제든지 나중에 명백한 부패로 발전할 수 있죠. 이건 하이덴하이머의 부패 이론과 연결시키며 여러분 언제든지 흑색 부패로 발전할 수 있다. 하이덴하이머의 회색 부패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3번 옳은 질문이죠. 다음으로 4번 봅니다. 셔먼에 미끄러지기 쉬운 병살오이. 셔먼은 작은 오이를 반대하죠.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부패는 처음에는 부패가 아닌 호의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명백하고 큰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처음에는 부패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뭐죠? 작은 호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은 부패로 시작해서 틀렸죠. 작은 호의로 시작해서.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 뭐죠? 정답 4번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도 점수 획득용 문제예요. 절대 틀리면 안 된다. 이 문제 틀리는 사람 이번 설명 전에 용돈 받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여러분들 6번 문제 볼까요? 자, 6번 문제의 주제는 경찰 문화. 여러분 경찰 문화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바로 두 개가 떠오르셔야 하죠. 냉소주의, 회의주의. 자, 다음 여러분들 경찰윤리, 강령. 자,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자, 6번 볼까요? 1번 냉소주의, 회의주의, 공통점을 물어보네요. 모두 의심하죠. 그래서 의심의 근거와 불신을 반영한다. 1번 지문, 옳은 지문이죠. 2번 우리나라 경찰윤리 강령의 제정 순서죠. 1966년 경찰윤리 헌장, 1980년 새경찰 신조, 1991년 친의 공근계라는 경찰 헌장, 1998년 경찰 서비스 헌장. 이번 질문 옳은 질문이죠. 3번 볼까요? 여러분 냉소주의가 뭡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싫은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신뢰 안 합니다. 그리고 특정 대상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회의주의는요, 의심을 하기는 하는데 합리적으로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특정 대상을 개선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럼 여러분, 나쁜 건 뭐죠? 냉소주의.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3번을 보면 냉소주의와 회의주의를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6번이 X가 되는 거죠. 4번. 경찰원장 내용 중에 근면한 경찰, 친, 의, 공, 근, 계. 근면한 경찰. 여러분, 근면한 경찰이 나오면 무조건 나와야 하는 성실입니다. 성실. 근면 성실이죠. 근면 성실. 연결되죠? 따라서 4번 옳은 질문이죠. 그래서 6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정답 3번이죠. 여러분 이런 3번 문제도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1번 문제부터 6번 문제까지 딱 풀어봤는데 기출 기반이에요.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 주제 아닌 거 있습니까? 엄청 지역적인 게 나왔나요? 여러분 모의고사는요. 일단 이런 중요 주제, 기출 기반, 다소의 함정 이런 걸 풀면서 여러분들의 실력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이상한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매달 만나게 될 텐데요.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적절하게 배치해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실력 항상 올라갈 수 있도록 서진호 경찰학 물심양면으로 노력할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7번 볼까요? 7번은 경찰윤리 관련 법령이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부정청탁 금지법입니다.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볼까요? 여러분 부정청탁 금지법에 보면 공직자 등의 개념이 나오죠. 공직자 등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 장과 임직원, 여러분 각급 학교장, 교직원,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까지 여러분들 공직자 등에 해당하죠. 따라서 1번 지문 옳은 질문. 자, 그런데 여러분 공직자, 공직자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유의해야 될 거 여러분 부정청탁금지법에도 공직자 등의 개념이 있고요. 이해충돌방지법에도 공직자의 개념이 있죠. 그런데 이때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여러분 사립학교는 포함되지 않죠. 언론사도 포함되지 않죠. 여러분 이거 비교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 자, 다음 여러분들 2번 볼까요? 사교 의뢰 부족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가액범위. 여러분 일단 선물 가액범위 얼마죠? 5만 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경조사비를 포함한 일체의 금액. 여러분 만약에 선물 개념에 금전이 포함된다. 유가증권이 포함된다. 그럼 여러분들 사교 의뢰 부조의 목적으로 선물 줄 때 전부 다 금전 주고 유가증권 주겠네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여기서 뭐가 틀렸냐? 바로 이 포함안이 틀렸습니다. 포함안을 제외안으로 고쳐줘야죠. 2번이 틀렸다. 3번 공공기관이 자 파견공직자한테 지급하는 것.
상급자가 위로경력 포상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 이거 금품수수의 예외죠. 이런 우리 금품수수 금지 등의 예외 1번에서 8번까지 약 8개 정도 있었죠. 이건 여러분들 매우 중요한 파트였죠. 옳은 질문입니다. 4번 부정청탁금지법 위반했다. 그럼 여러분들 공공기관의 장등은 징계 처분 해야죠. 상식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X겠죠. 그래서 이 2번 문제는, 7번 문제는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내용 중에서도 상당히 이지한 문제입니다. 틀리면 아니 되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8번 볼까요? 8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여러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요. 기출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 본격적으로 2022년도부터 시행 제정되면서 기출문제가 그동안 누적되지 않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 이해충돌방지법은 얼마 안 되는 기출문제 꼭 다 정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론 꼼꼼히 보셔야 한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 질문 볼까요? 여러분 1번 질문에 마지막 질문 보세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여러분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 여러분 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한 7, 8개 되거든요. 이때 연도 관련해서 나오죠. 뭐 몇 년 이내 몇 년 이내 연도 나오면요. 이해충돌방지법 사적 이해관계자 연도는 무조건 2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보면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2년 이내 공직자로 채용 임용되기 전 2년 이내 3년 이내 여러분 이거 다 몇 년 이내로 붙여야 되죠? 2년 이내 이해되셨나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러분 1번 지문은 2년 이내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사적 이해관계자에서 몇 년 이내 나오면 전부 다 2년 이내입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가 있는데 이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었다.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해야죠. 14일 이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며칠 이내에 신고 이 규정 나오면 대부분의 규정이 14일 이내예요. 2번 옳은 질문. 3번 볼까요? 여러분 3번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 사적 여행, 사행성 오락금지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과거 소속 기관에 근무했던 퇴직자다. 그럼 여러분들 뭔가 직무 관련성이 있죠? 그런데 이 퇴직자가 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합니다.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럼 여러분 2년이 지난 사람은요? 골프 쳐도 돼요. 그런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골프, 여행, 사행성오락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 제도 같은 것들을 협의한다든가
이 사람이 친족이라 이런 경우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골프, 여행, 사행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옳은 질문이죠. 4번.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 신청,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 자신입니다. 그러면 웃기죠. 신고, 신청, 제출을 받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인데 신고 등을 해야 하는 사람이 소속기관장입니다. 지가 신고하고 지가 받네요. 여러분 이거 합리적이지 않죠? 이럴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 담당관에게 제출해요. 따라서 4번 옳은 질문. 이해되나요? 8번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9번 문제 볼까요? 적극행정, 운영규정. 여기서 소극행정을 물어보죠. 적절하지 않은가? 1번. 여러분, 우리 적극행정, 소극행정, 총괄 국민권익위원회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하죠. 자, 그리고 이런 신고가 있으면 기관장에게 신고사항 조치하라고 권고할 수 있죠. 1번 질문, 옳은 질문. 2번 볼까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어디에? 기관장이나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너무 쉽죠. 3번. 여러분, 3번, 4번은 소극행정의 유형을 물어봐요. 여러분, 소극행정 유형이 4가지 정도 있거든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면 소극행정 유형 4가지 물어보는 지문이 아직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소극행정 유형 4가지가 이번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 꽤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중에서 학상행정을 물어봐요. 학상행정이 뭐냐? 여러분, 학상행정 간단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속닥속닥거리고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그대로 압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이거 탁상행정하고 있네. 그래서 탁상행정은 뭐다? 옛날 규정에 따르고 새로운 거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그대로 납습하는 것. 3번 옳은 질문이죠. 4번 관 중심행정. 여러분 관 중심행정은 자기 소속 기관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적당히 형식만 갖춘다. 이거 적당히가 나왔죠. 따라서 적당 편의를 이야기하죠. 4번이 틀렸죠.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문제 역시 크게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0번 볼까요? 주제는 범죄 원인이네. 옳지 않은가? 여러분 1번 봅니다. 기회 밀러의 하위문화 이론. 여러분 하위문화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분명히죠. 포에 밀러. 자, 여러분 이때 포에는 하위 계층의 청소년들이 중류 계층에 대한 저항을 하고 그리고 하위 계층의 문화를 만들죠. 범죄는
그 하위 문화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밀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범죄라는 건 하위 문화의 가치가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 뿐이다. 즉, 하위 문화의 가치가 반영된 것일 뿐이니까 하위 문화에서는 범죄 발생하게 되어 있다. 기억지문 오른지. 니은 볼까요? 쇼와 맥케이가 나오죠. 여러분, 쇼, 맥케이 두 가지 주장이죠. 뭐 주장했죠? 1번 사회 해체이론, 2번 문화 전파이론. 자, 여기서는 문화 전파 이론을 물어보네요. 문화도 전파된다. 즉, 범죄도 부모로부터 아이에게 전파된다. 즉, 범죄 부추기는 가치가 사회와 자기 통제 상실이 범죄의 원인이다. 니은 지문, 옳은 지문이죠. 자, 다음 여러분들. 디귿 볼까요? 여러분, 디귿은 아직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이 거의 없는 지문이에요. 브라이어, 필리아비네, 동조성, 전념이론. 여러분, 이때의 동조성이죠. 동조성은 좋은 의미입니다. 즉, 동조성이 높다. 범죄 발생 가능성 낮아진다. 동조성이 낮다. 범죄 발생 가능성 높아진다. 볼까요? 동조성 전념이 강한 사람. 범죄 행위 가담성이 높다. 동조성 전념이 강하면 범죄 행위 가담성은 낮죠. 디귿이 X죠. 자, 다음 여러분들. 리을 볼까요? 여러분, 이 리을 지문은 우리 시험에 한번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서덜랜드. 일단 여러분들, 서덜랜드라는 학자가 나오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서덜랜드와 플래시가 뭘 주장했나요? 차별적 접촉이론. 그리고 이 서덜랜드는 여러분 화이트 칼라 범죄를 이야기했죠. 자, 그런데 이 서덜랜드는 쇼와 맥케이의 사회 해체 개념을 사회적 해체가 아닌 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화가 학습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리을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미음. 여러분, 미음을 보면 마차, 사이크스 나오네요. 주장 내용은 중화기술이로. 그래서 저는 초기 공부하시는 분들 암기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외우죠. 중화기술, 중화요리는 맛있다. 마차, 중화기술이로. 중화요리는 맛있다. 자, 이때 중화시킨다. 희석시킨다. 그래서 이 중화기술 이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변명한다. 변명의 기술. 여러분, 이 변명의 기술은 5가지가 있어요. 책임회피, 지혜부정, 지혜자부정, 보다 높은 충성심의 호소. 그래서 여러분, 스토킹 범죄에 저지르는 사람, 보다 높은 충성심에 호소하죠. 뭐라고요? 사랑해서 스토킹했다. 이런 표현 쓰죠. 비난자의 비난. 나를 왜 비난하냐? 너희들은 떳떳하냐? 이런 거죠.
이렇게 합리화, 정당화시키죠. 따라서 미음, 옳은 지문이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디귿 지문이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화면에 나오는 문제,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하나 따라오고 있으시죠? 좋아요. 자, 이번 11번 문제는 범죄 예방이론. 자,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여러분 한번 볼까요? 뒤를 봅니다. 코엔, 펠슨, 코펠, 코엔, 펠슨 나오면 여러분 바로 일상활동이론. 여러분 일상활동이론이라고도 하고 일상생활이론이라고도 합니다. 헷갈리지 맙시다. 코엔과 펠슨은 범죄자의 속성을 범죄 결정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일상 활동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거지 범죄자의 속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엔과 펠슨은 모든 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파악했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범죄자 입장에서 범죄를 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 이, 바, 모델, 가치, 용이성, 가시성, 접근성. 따라서 여러분들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니은을 보면 뉴먼의 방어공간 이론이 나와요. 여러분, 방어공간 이론의 구성 요소 몇 가지 있나요? 네 가지. 영, 감, 이, 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영감, 이안. 영감, 이 안으로 들어오세요. 영감, 이 안. 영은 영역성, 감은 감시, 이는 이미지, 안은 안전지대. 안전지대는 다른 말로 환경이라고도 하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영역성을 물어봐요. 고립되어 있지 않다. 범행하기 쉬운 대상이 아니다. 라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하는. 여러분, 이거 영역성입니까? 여러분, 이거 이미지죠. 따라서 니은 지문 X죠. 자, 다음 여러분들. 디귿 볼까요? 필락과 호니씨 합리적 선택이론. 그래서 여러분들 초창기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외우라고 하죠. 선택한다. 여러분 선택하려면 마우스를 클릭해야죠. 필락, 클릭, 필락, 필락, 호니씨 합리적 선택이론. 여러분 합리적 선택이론 뭐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지 않습니까? 선택한다라는 것,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택된다는 거죠. 따라서 자유의지를 인정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사가 결정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의사, 결정론적 인간관이죠. 여러분, 이 클락과 코니시의 합리적 선택 이론은 거시적 범죄 예방 모델 아니죠. 미시적 범죄 예방 모델이죠. 특별 예방 효과에 중점을 둔다. 여러분, 범죄 상황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특별 예방이 아니라
일반 예방 효과에 중점을 두죠. 따라서 3번 역시 X죠. 다음은 리을 봅니다. 샘슨 집합적 효율성 이론. 여러분, 지역 주민 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 보면 지역 주민 간의 협력이 부족하여 범죄의 통제력은 낮아지죠. 범죄 피해율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리을 지문, 옳은 지문이죠. 여러분, 샘슨이 가장 강조한 것, 지역 주민 간의 연대입니다. 밀러, 윌슨, 텔링의 깨어진 유리창이요. 여러분, 어떤 이론의 배경이 됐죠? 무관용 경찰활동. 여러분, 무관용 경찰활동은 1960년대 미국 뉴욕에서 시행됐죠. 그래서 피해자가 없는 사소한 무질서에 단용 안 주죠. 강경한 대응을 해서 범죄 발생 감소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쳤죠. 미음 지문, 옳은 지문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 니은, 디귿 두 개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2번 볼까요? 경찰 인권보호 규칙. 여러분, 경찰 인권보호 규칙은 24년 11월 중순쯤에 개정됐어요. 여러분, 이 개정된 내용 서준호 경찰학 네이버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경찰관 등이라 경찰, 일반직, 무기계약, 기간제 의미한다. 옳은 지문. 여러분, 과거에는요, 경찰관 등 개념에 의무경찰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의무경찰 제도 자체가 폐지된 상태고, 그래서 개정이 돼서 의무경찰을 제외했죠. 1번 옳은 지문. 2번 볼까요? 인권위원회 정기 경찰청 인권위원회 월 1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분기 1회 맞춤. 임시회의. 여러분, 임시회의 소집권자는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필요성,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의 요구,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 없으며 임시회의 소집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질문 역시 옳은 질문. 여러분, 3번. 3번은 풀이하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조사를 중지하여 계속하여 이행하여야 된다. 여러분, 이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계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이행할 수 있다. 따라서 3번 질문 X죠. 여러분들 1번, 2번, 3번은 한 번씩 기출이 된 거예요. 제가 또 약간 말을 바꾼 거예요. 4번. 여러분, 인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권 교육 대상자와 인권 교육 시간이죠. 이게 우리 시험에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권 교육 대상자, 인권 교육 시간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숙지하셔야죠. 여러분들이죠. 신규
임용 예정 경찰관, 신규 채용자종, 교육기관에서 5시간 이상 교육받아야 합니다. 4번, 옳은 질문입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이죠. 중지하여야 한다. 중지할 수 있다.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할 수 있다. 여러분,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3번 봅니다. 한국경찰서에 인물을 물어보죠.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한국경찰의 역사와죠. 통상 13번 문제에 나오죠. 실제 시험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고 많은 수험생들을 만나보는데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한국경찰서, 외국경찰서 공부해야 되나요? 물론 여러분, 한국경찰서, 외국경찰서 공부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다른 부분들을 많이 갖춰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 한국경찰, 외국경찰 이 부분 말고 다른 파트가 너무 쉽게 나오면요. 그러면 어디에서 합격에 당락이 결정될까요? 13번 한국경찰서와 14번 외국경찰서에서 합격이 결정됩니다. 한국경찰서, 외국경찰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여러분, 1번 봅니다. 김학재 경사. 여러분, 제가 이론 시간에도 강조했는데, 김학재라는 인물이 나오면 바로 부천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그래서 김학재 경사는 부천 남부경찰서 소속 형사였는데 범인 쫓다가 칼로 찔렸고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사투를 벌여서 범인 검거하고 순직하신 분입니다. 김학재 경사 부천 1번 오른쪽. 여러분 2번 볼까요? 안종삼 서장입니다. 6.25 전쟁 때의 대표 인물이죠. 그런데 안종삼 서장님 나오면 두 가지가 나와야죠. 1번 전남 구례경찰서장, 2번 보도연맹 사건. 그런데 이 지문을 읽어보면 성산포 경찰서장, 여러분 성산포 제주도에 있죠. 여러분 이건 누구죠? 문형순 경감님이죠. 2번 틀렸죠. 자, 여러분 안병화 치안관님, 하이력 경무관님은 제가 별도로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13번 문제 같은 거 틀리면 절대 안 되죠. 이런 문제를 틀릴 수준으로 지금 공부한 상태면 꿀밤 100대 맞으셔. 아시겠죠? 자, 다음 여러분들 14번 볼까요? 외국 경찰의 역사. 옳고 그름의 표시. 기울입니다. 먼저 영국이 나오네요. 영국의 수사기관 국립범죄청. 여러분 국립범죄청은 내무부 산하입니다. 내무부 산하지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때 국립범죄청을 이끄는 국립범죄청장이 있겠죠. 재밌습니다. 여러분 국립범죄청장은 지방경찰청장 중에 한 명을 임명합니다. 내무부 장관.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지방과 국립범죄청의 협력을 위해서 국립범죄청장은 지방경찰청장을 임명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획지문은 오른쪽 리을 미국 FBI는 여러분 미국 FBI는 수사기관으로 보죠. 그런데 FBI를 제외하며 법 집행기관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정한 법령령만을 담당하죠. 예를 들어 마약 제조 단속국은 마약 제조 단속 업무만 담당하고 경찰기관 아닙니다. 법 집행 기관입니다. 따라서 연방법 집행 기관은 경찰이 아니라 그냥 법 집행 기관으로 불린다. 디귿. 여러분 디귿은 제가 엄청 강조하거든요. 독일은 각 주에서 각 주만의 경찰법이 있죠. 이 경찰법에 따라 독자적인 경찰을 운용합니다. 그런데 이 독자적인 운영이 주 단위 자치경찰 제도 운영 아니고요. 주 단위의 국가경찰 제도를 운영합니다. 독일은 국가경찰 제도입니다. 디귿 X. 자, 다음 여러분들 리을 볼까요? 프랑스 가장 꼭대기에 내무부 장관입니다. 그 밑에 국립경찰청장이 있죠. 이 국립경찰청이 전국 경찰 업무 담당하죠. 이때 국립경찰청장은 여러분 프랑스 국가경찰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운 이유. 이 국립경찰청장은 경찰 고위 간부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 중에서 임명합니다. 따라서 리을 X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O, X, X.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1번부터 12번 문제까지가 경찰학의 기초이론. 여러분 그래서 저는 경찰학의 기초이론 12문제 내에 여기서 점수를 많이 획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경찰사, 외국경찰사 다 맞춰주면 고맙겠지만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 틀리더라도 우리 벌써 14번까지 중에 13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5번 볼까요? 그리고 15번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경찰 행정법이에요. 경찰 행정법 중에서도 경찰행정법의 기초 파트에 있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법원, 법규명령, 행정규칙 또 뭐 있죠? 경찰행정법의 일반 원칙들. 여러분 그 중에서도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을 물어봅니다. 적절하지 않은가? 1번은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의의죠. 아마 제 기억으로는 행정기본법 제13조에 규정이 있을 겁니다. 2번, 여러분 주택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을 하네요. 계획에 대한 승인입니다. 그런데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 일부를 기부 체납하랍니다. 여러분 이거
관련성 있습니까? 관련성 없죠?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반돼요. 위법하죠. 3번 볼까요? 이륜자동차, 일종대요. 일종면허,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여러분, 잘 봅시다. 이륜자동차, 어떤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륜자동차는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륜자동차는 2종 소형으로만 운전할 수 있어요. 1종 대형과 1종 보통은 이륜자동차 운전 못합니다. 이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요?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1종 취소하는 것,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안 한다.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이 3번이죠. 4번은 3번과 연계된 판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여러분들 16번 문제인데요. 16번, 17번, 18번은 경찰 조직법에 관련된 문제. 16번 봅니다. 국자법상 경찰청장의 권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 총괄하죠. 여러분, 국가경찰사무,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 시도자치경찰위원, 수사사무, 국가수사본부, 국가수사본부장. 1번, 옳은 즉. 2번, 경찰청장의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입니다. 자, 이 경우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 인정돼야 되죠. 그리고 개별 사건 수사 지휘감독 할 때 경찰청장이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하죠?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죠. 2번 지문 옳은 지문이죠.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볼까요? 3번 지문은 경찰청장의 자치경찰 사무 지휘명령 권한입니다. 자, 여러분,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를 지휘명령할 수 있는 사유 3가지가 있어요. 1번, 뭡니까? 비상사태 등의 경우죠. 2번 뭐죠?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안정책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해당 시도에 경찰력만으로는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상사태, 다수의 시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책. 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여러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해당 시도에 경찰력만으로는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미리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가 아니라 의결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했다가 지체 없이 나중에 의결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3번 지문 진짜 중요해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옵니다. 4번.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 경찰공무원 직접 지휘 명령한다. 이거 여러분들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죠? 시도지사에게. 이런 뭔가 느낌 세하지 않나요? 시도지사에게가 아니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아, 정답이죠. 따라서 16번.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 4번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7번 17번.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책. 여러분, 경찰청 예하 본부국의 담당 업무를 물어보네. 여러분, 기획, 수사. 여러분, 수사국은 부패, 공공, 경제, 금융, 고차원적인 범죄 수사죠. 오른쪽. 니은, 범죄 예방, 대응국, 풍속, 성매매, 지도 단속.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포함한다. 여러분, 이거 제가 엄청 강조했거든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누가 담당하죠? 여러분, 형사국의 담당 업무입니다. 따라서 니은 X입니다. 생활안전, 교통국, 112 신고제도. 여러분, 112 신고제도는요, 범죄예방대응국의 치안상황관리관이 담당하죠. 딕은 X죠. 경비국, 통합방위작전과 같은 경찰작전, O죠. 미음, 치안정보국. 여러분, 치안정보국은요, 공공안녕정보경찰활동과 외사경찰활동이 합쳐진 거예요. 따라서 집회시위 공문관, O죠. 옳지 않을까? 니은, 딕은 정답은 1번이 된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청의 각 조직에 담당 업무를 물어보는 문제,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8번입니다. 여러분, 18번 문제는요,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여러분, 일부 강사님들은 이 지역경찰 조직을 여러분 생활안전경찰활동에 넣으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지역경찰 조직도 경찰 조직이죠. 따라서 경찰 조직법에 넣어서 강의하고 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문제 한번 잘 보면 여러분, 2번 보세요. 행정근무자의 담당 업무입니다. 행정업무죠. 문서의 접수처리. 맞죠? 시설 및 장비의 작동 여부 확인. 여러분, 시설 및 장비의 작동 여부 확인은 행정근무자가 아니라 상황근무자죠. 행정근무자는 시설 및 장비의 관리죠. 2번이 틀렸죠. 자, 다음 여러분들 19번 볼까요? 경찰공무원 근무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 옳지 않아. 기획, 인사위원회, 5, 7. 위원장, 인사담당국장. 위원은 경찰청장이 임명하죠. 경찰청 소속 총경이사. 옳은 질문이죠. 2번. 경정으로의 신, 승, 몇. 경찰청장이 제청하죠.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여러분, 경정으로의 신승면. 여러분, 경정으로의 신승면은요, 행안부 장관 안 거칩니다. 니은 X입니다. 어렵지 않다. 자, 다음 여러분들. 디귿 볼까요? 디귿. 여러분, 디귿을 보면 피보임용. 피보임용 기간 끝나기 전까지는 정규 아니죠. 따라서 신분은 보장 안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붕괴당했다, 면직당했다, 소청심사 제기할 수 있죠. 디귿 X죠. 아, 리을. 여러분, 임용권자, 임용재청권자. 여러분, 대우공무원 선발 발령이거든요. 매월 실시하죠. 매월 말 5일 전. 그 다음 달 1일. 따라서 리을 오른쪽. 여러분, 미음. 휴직기간 끝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 명하죠. 반대로 됐죠. 미음 X. 옳지 않은 것. 니은 디귿 미음.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0번 볼까요? 경찰 공무원의 의무.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죠. 경찰 공무원이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5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 여러분, 이거 집단행동 금지 의무가 아니고요. 5년 이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는 정치 관여 금지 의무에 대한 처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집단행동 금지 의무는 2년 이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20번 질문 틀렸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중간중간에 모든 지문을 해설하지 않은 경우는 있어요. 시간 관계상. 자, 그래서 여러분들 1번부터 20번까지 풀었거든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물론 영상은 40번 문제까지 모두 풀 겁니다. 일단 저는 20번 문제까지 풀었으니까 10분 쉬고 21번 문제부터 또 여러분들 풀이를 시작할게요.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조금 있다가 21번 문제부터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